반갑습니다. 예비 청년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영농의 길에 접어드신 초보 농업인 사장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귀중한 일시간을 함께할 강사입니다. 여러분, 농업이라는 가슴 뛰는 도전을 선택하신 것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요, 농사를 짓겠다는 막연한 꿈만 가지고 무작정 밭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백이면 백쓴맛을 보게 됩니다. 농업도 결국 경영이고, 경영의 피와 살은 바로 돈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청년 맞춤형, 청년 농업인을 위한 생존 가이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번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돈의 지도, 오늘 저와 함께 확실하게 그려보시죠. 동네 농협 창구에서 편안하게 상담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교육 여정은 크게 3가지 스텝으로 나뉩니다. 스텝 1. 자금 조달 계획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거고요. 스텝 2에서는 진짜 농부는 어떻게 돈을 굴리는지 실전 시뮬레이션, 바로 청착농 어사례를 통해 엿볼 겁니다. 마지막 스텝 3은 리스크 관리, 즉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농협에 오셔서 대출 상담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법보다 갚을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걸 오늘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문 1. 자금 조달 계획 기본 구조 이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메모할 준비 되셨죠? 금조달 계획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해 총 사업비를 어떻게 쪼갤 거냐는 말입니다. 총 사업비란 여러분이 영농 시작을 위해 초기에 투입되는 전체 자금 규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우스 짓고 농사 시작하는데 총 3억이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3억이라는 총 사업비는 2가지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자본, 우리가 흔히 자부담이라고 부르는 내 순수 돈이고요. 다른 하나는 외부 자본, 즉 정책 자금이나 대출처럼 남한테 빌려온 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3억 중 자부담이 7천만 원, 약 23%, 외부 자본이 2억 3천만 원, 약 77%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바로 총 사업비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내 주머니에서 나온 자기 자본은 배를 든든하게 고정해주는 닷, 즉 버팀목입니다. 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아주 높죠. 반면에 은행이나 정부에서 빌린 외부 자본은 나를 빠르게 키워주는 로켓, 즉 성장 도구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죠. 로켓이 아무리 크고 멋져도 땅에 튼튼하게 고정해줄 닻이 부실하면 날아가다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아무리 커 보여도 내 돈, 즉 자부담이 부족하면 경영 전체가 몹시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밤새워 쓴 영농계획서를 들고 제 앞에 오셨다고 칩시다. 저는 딱 3가지만 먼저 봅니다. 이 3가지만 확인해도 자금 계획의 80%는 성공이거든요. 첫째, 자부담이 정말 내 돈인가? 영끌에서 빌린 돈을 자부담이라고 우기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둘째,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구조인가? 셋째, 매출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가?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자라서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3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의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시간 타이밍입니다. 나 5억 대출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단순한 총 사업비 규모보다는 그 돈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느냐, 즉 자금의 유입과 유출 시점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농사 시작하면 처음부터 돈이 막 들어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영농 초기에는 매출보다 지출이 무조건 먼저 발생합니다. 씨앗 사고, 비료 사고, 시설 짓고. 돈 나갈 꽃두성이인데 수확은 아직 멀었죠.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험난한 여정을 시간대별로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스텝 1. 생존기입니다. 창업 12년차 시기죠. 이 시기의 제일 목표는 거창한 대박이 아닙니다. 오직 생존과 정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죽음의 계곡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매출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적자 구간입니다. 이때 옆집 농가가 최신형 트랙터 뽑았다고 덩달아 빛내서 사시면 바로 아웃입니다.
이 시기엔 당장 수확에 직결되는 필수 투자만 집행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통장에 예비비를 꼭 쥐고 계셔야 합니다. 자, 피눈물 나는 12년 차를 버텨내면 스텝 2. 성장기가 옵니다. 대략 3에서 5년 차쯤이죠. 이제 농사일도 손에 좀 익고 드디어 매출 안정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숨통이 좀 트이겠죠? 이때 목표는 경영 안정입니다. 돈 좀 벌린다고 신나서 땅 더 사고 시설 막 늘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내 통장의 현금 흐름을 확실하게 플러스로 돌려놓고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5년을 잘 보내면 드디어 무시무시한 스텝 3. 유지기가 도래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빌린 대출의 상환이 개시되는 이후의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적 경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은행에서 빌린 돈의 원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현금 유출이 훅 늘어나게 되죠. 그동안은 이자만 내느라 몰랐던 진짜 빚의 무게가 체감되는 겁니다. 이때는 고정 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각종 리스크를 방어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살아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황을 아주 무서운 그래프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출의 두 얼굴, 거치 기간의 함정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 1년부터 3년까지는 거치 기간이라서 이자만 납부합니다. 이때는 지출이 적어서 왠지 내가 돈을 잘 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4년차 딱 되는 순간 그래프가 하늘로 치솟죠. 바로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상환 기간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현금 유출 급증 구간, 즉 클리프 이펙트, 즉 절벽 효과라고 부릅니다. 절벽에서 뚝 떨어지듯 돈이 훅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출 실행이 먼저가 아니라 이 절벽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는 연차별 자금 계획이 무조건 먼저라는 겁니다. 이론만 들으니까 머리 아프시죠? 실전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서 실제 청년 농업인 A 사장님의 사례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창업 초기부터 동네에서 방귀 좀 뀌는 9년차 마스터 농부가 되기까지 A 사장님은 어떻게 돈을 굴렸을까요? A 사장님의 1년차 셋업 상황입니다. 장목은 엽채류 시설원회를 택했고 총 사업비는 3억 원을 잡았습니다. 아까 배운 대로 총 사업비를 쪼개볼까요? 내 돈인 자부담은 7천만 원 23%, 정부에서 빌린 정책자금은 2억 3천만 원 77%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아주 치밀합니다. 농지 2억 원을 사는데 내 돈 4천만 원에 대출 1억 6천만 원을 썼고 시설 5천만 원 짓는데 내 돈 1천만 원과 대출 4천만 원, 농기계 4천만 원 사는데 내 돈 1천만 원에 대출 3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영농 초기 비료 사고 인건비 줄 경영비 1천만 원은 전액 내 돈, 자부담으로 마련했네요. 완벽한 분산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철저했던 A 사장님도 초기 5년 동안 뼈저린 죽음의 계곡을 겪습니다. 표를 보실까요? 1년차의 매출은 3,300만 원인데 경영비와 이자, 생활비로 나간 지출이 4,400만 원입니다. 결국 내수 중에 남은 소득액은 마이너스 1,100만 원 적자입니다. 2년차에도 마이너스 300만 원 적자네요. 3년차가 되어서야 900만 원 흑자로 돌아섭니다. 만약 A 사장님이 처음에 생활비나 경영비 명목으로 쓸 예비비를 통장에 남겨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1년차에 버티지 못하고 곧바로 폐업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비비 덕분에 눈물겨운 5년을 잘 버텨낸 A 사장님에게 드디어 6년차 확장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난 일에서 5년차 동안 번 순수익을 생활비로 펑펑 다 쓰지 않고 차곡차곡 축적해 두었거든요. 그 돈 중 5천만 원을 새로운 자부담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 든든한 내 돈을 바탕으로 은행에 가서 농업종합자금 신규 대출 2억 원을 당당히 받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농지를 추가 구입하고 규모를 확장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 거죠. 시간이 흘러 9년차가 되었습니다. A 사장님, 이제 동네에서 알아주는 우수 후계농이 되셨네요. 이번엔 총 3억 원 규모의 으리으리한 체험농장 확장에 도전합니다. 이때 1년차부터 8년차까지 땀 흘려본 누적 순수익이 무려 1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원을 시원하게 자부담으로 투자합니다. 내 돈이 1억이나 있으니 우수 후계농 정책자금 2억 원도 거뜬하게 지원받을 수 있죠. 보셨나요? 탄탄하게 모아둔 자부담 비율이 결국엔 더 큰 기회를 만든다는 사실.
이게 진짜 영농 고수의 자금 운영법입니다. 자, A 사장님의 성장 스토리를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청년 농업인 자금 조달 전략 로드맵 3단계. 창업부터 3년까지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활용하세요. 최대 5억까지 넉넉하게 금리 우대도 받으며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그러다 시설을 확장하거나 개보수해야 할 때는 농업 종합자금을 씁니다. 그리고 5년 이상 꿋꿋하게 살아남아 성장기에 접어들면 그때는 1%대의 초저금리로 최대 2억까지 땡길 수 있는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자금을 노리시는 겁니다. 이 로드맵대로만 가시면 은행 문턱이 높지 않을 겁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3. 리스크 관리입니다. 계획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짜면 뭐합니까? 태풍 한 번에 다 날아가면 끝인데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자금 조달 계획을 비로소 완성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가 애써 가꾼 성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4대 리스크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금리 변동입니다. 대출받을 땐 1%였는데 3년 뒤에 5%가 되면 어쩌시겠습니까? 이자가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둘째, 매출 감소입니다. 내 토마토는 무조건 최상품으로 10톤이 나올 거야. 이런 장밋빛 환상은 버리세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보수적 매출 기준을 설정해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셋째, 경영비 증가입니다. 비료값, 인건비 오르는 거 보세요. 계획보다 돈이 더 들 것에 대비해 완충자금, 즉 예비비 확보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마지막 넷째, 천재지변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하우스가 폭설에 주저앉습니다. 이거 내 돈으로 다 복구 못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이건 선택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필수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 잊으셔도 이 마지막 슬라이드 한 장만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농업이란 긴 마라톤에서 좋은 자금 조달 계획이란 무엇일까? 최신형 기계 사고 번듯하게 폼 잡으면서 돈을 많이 쓰는 계획이 절대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출이 적으나 많으나 내 통장의 잔고를 지키며 오래 버틸 수 있는 계획입니다. 오래 버티는 농부가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농협 창구에서 웃는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